2억 5천까지 찍었었거든요. 순식간에 게임머니 증발하듯이 날아갔습니다. 진짜 공황장애처럼 잠도 안 오고 출근해서도 계속 멍 때리고 있고, 저는 다시 맨 땅에 헤딩 박듯이 제로 베이스에서 스타트가 끊기는 거예요. 직전 3년 동안 누적 100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을 했거든요. 80%가 넘어갔네요. 원가율이 지금 8%, 높아봐야 지금 15%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진율이 높다. GPT나 AI한테 해외에서 향후 3년 동안 유행하는 원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걸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고 있으면 후발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 바로 매출이 나오는 전략이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온라인 셀러 활동하고 있는 백형이라고 합니다. 올해 35살입니다. 어디 가 계시죠? 건물이 좀 있는데 상암동에 집을 넓히는 대신에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새롭게 올렸거든요. 복도층에 등이 나갔다고 해서 등을 좀 고쳤거든요. 점검차 한번 들렸습니다. 온라인 셀러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4년 전에 직장인 시절부터 부업으로 시작을 해왔고 지금까지는 거의 5년차 횟수로는 된 것 같습니다. 매출 얼마 정도 하시길래 건물까지 시작을 되셨나요? 건강식품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24년 연매출 40억 좀 넘게 직전 3년 동안 누적 100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하게 부상향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층 건물의 위층은 루프탑이에요. 3층은 지금 네일집이 있고 1층이 1월 초에 리모델링 마무리하시고서 맥주집이 들어왔거든요. 잘 되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2층도 지금은 공실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저렴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서울에 이런 건물은 얼마 정도 하나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23억에 올라가져 있거든요. 실제 투자금 10몇억 좀 들어간 거 대비해서는 지금 판매가 돼도 나름 쏠쏠한 수익이 건질 수가 있긴 있죠. 온라인 셀러 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편의점 영업 관리직이었어요. 혹시 뭐 나의 해방일지를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실 텐데 그 이민기 배우님의 직업이 있습니다. CU 편의점의 영업 관리직무라서 점주님들의 계약 담당과 점포의 매출 증진을 위해서 컨설팅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직장 다녔을 때는 얼마 정도 버셨어요? 마지막 퇴사 전에 받았던 월급이 284만 원이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직장인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 건물을 올리고 연매출 40억이라는 타이틀을 갖기에는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건물 점검 다 마무리돼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코인 투자를 좀 크게 잃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소문이 거의 되지. 직장인 시절에 한참 2021년 그때쯤에 코인이 떡상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때야말로 진짜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도지코인이 등락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 많이 벌었지만 많이 번 거 포함해서 원금까지 그냥 싹 다 잃었었죠. 결과론적으로는 순 빚은 7천인데 벌고 있었던 금액은 그때 한 2억 5천까지 찍었었거든요. 순식간에 게임머니 증발하듯이 날아갔습니다. 2억을 잃으니까 빠르게 복구해야 된다는 심리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선물 거래에 손을 대요. 선물 거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레버리지라고 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1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 굴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잃으면 2배로 더 빨리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부득이하게 대출을 많이 손에 댔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직장인 대출은 당연히 긁어왔었고 그 돈을 또 선물 거래에 넣고 2주 만에 또 다시 날려 2,500만 원을. 근데 이미 원금이 2천만 원 정도 또 날라가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카드론을 또 빌려요. 카드론은 진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거의 10% 14% 이자 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든 땡겨가지고 700만 원을 또 빌렸어요. 지금 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아버지한테 잠깐 이제 월세 내야 된다고 돈이 다른 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다 해서 500만 원인가 또 빌려요. 월급 받은 거 계속 또 그 돈까지 선물 거래로 또 싹 다 날려줬어요. 그래서 수중에 남은 돈이 한 15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어려웠습니다. 2억 5천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가면 멘탈 관리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잠을 아예 못 잤어요. 2억 5천에서 한 1억 8천, 7천까지 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나는 그래도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1억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때라도 뺐으면 저는 수익이었죠. 근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이미 숫자를 봤으니까 다시 한번 나갔다가 다시 한번 또 크게 베팅을 들어가요. 어차피 2배만 복구하면 벌고 있었던 수익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멘탈이 그때 와사사 부서지니까 진짜 공황장애처럼 잠도 안 오고 출근해서도 계속 멍 때리고 있고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빚이 일단 많으니까 연봉 제가 그때 받았던 게 4,300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여러 가지 받았던 이자나 이런 것들 포함하면은 진짜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나가는데 280만 원 직장인이 그걸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이걸로 빚 7천만 원을 갚으려면 진짜 안 쓰고 계속해도 한 6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코인 안 하시나요? 일부는 좀 들어가
들어가 있긴 한데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팔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하는 거, 실제 온라인 셀러 활동을 하면서 판매하는 이런 활동들이 훨씬 더 저한테 맞는 투자이자 성장이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분야더라고요. 더 이상은 지금 코인은 아주 소액만 있고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건강식품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전에 원래 19년에 사업을 시작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제가 18년도에 처음 회사를 입사를 하면서 애초에 저는 직장인 월급으로는 서울살이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사실 부업에 손을 댔었거든요. 위탁 판매로 처음 팔아봤던 게 그때 유튜브를 보면서 본인이 주변에서 불편함을 겪는 거를 위주로 아이템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게 화이트 칼라 직무,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던 직무였어가지고 목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목대 방지 패드였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휴대폰 케이스, 대항, 엔터키라고 스트레스 해소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스타벅스 보냉백, 공기청정기까지 다 떼다 팔아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수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재구매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익이라기보다는 재고 사입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고 한 번은 제가 스타벅스 보냉백도 중국에서 떼오다가 한 번에 걸려가지고 500개를 전량 폐기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무지몽매했었는데 진품 가품에서 상표권을 정식으로 인증할 수 있는 정식 수입 업체라든가 이런 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떼온 거는 짭퉁이었던 거죠. 왜냐면 로고가 똑같으니까 저는 그냥 물건만 가지고 와서 팔면 되는 거지 정식 수입 통관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인지도 몰랐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량 다 폐기당하고 벌었던 돈 그대로 다 날라갔죠. 여러 카테고리를 다 경험을 하다가 과거에 좀 부업으로 한번 건드려 보려 했다가 영업신고증만 발급받아놨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때가 30살, 31살 즈음이었는데 다른 애들은 직장 생활을 3년차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았던 상황이었을 텐데 저는 다시 맨땅에 헤딩 맞듯이 제로 베이스에서 스타트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다가 2022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첫 달에 1,000만 원, 두 번째 달에 한 4천만 원, 세 번째 달에 한 7천만 원, 1억 가까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현재 상황을 빚도 탕감할 수 있고 내 생활 자체를 180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다 해서 그때부터 진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네, 저의 작고 소중한 사무실입니다. 나르나르. 이거는 뭐죠? 예. 저 올해 제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인데 출입구부터 있는데 들어오시면 더 사방에 붙어 있긴 합니다. 제가 지금 이동하는 곳곳 그리고 시선이 좀 머무는 곳 그 곳에 다 저의 어떤 목표, 올해의 목표를 좀 적어두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저의 의지를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의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그 의지력은 언제든 나락가고 박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면서 저의 목표를 시각화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올 때마다 되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곳에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지금 이거 촬영 때문에 아닙니다. 잡으신 거 아닌가요? 저희 집도 보셔도 다 제가 2021년도부터 꾸준하게 계속 해왔던 것들이라서 올해는 좀 2026년 색깔이 좀 어둑칙칙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좀 직관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저는 매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바꾸긴 합니다. 2021년에 끌어당기는 법칙 영상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다뤄놨던 게 월 매출 5천만 원, 순이익 1,500만 원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미 달성이 된 상황이라서 저는 올해 이 수치도 사실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저는 이거 달성을 무조건 할 겁니다. 올해 결산해봤을 때 영업이익은 인건비 내는 거 막 빠지지 않고서 영업이익으로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한테 떨어지는 순마진, 저의 추후에 R&D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자본금, 요 금액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 순이익이 20억이면 엄청 큰 건데 지금 매출 생각했을 때 저 정도 순이익을 나올 수가 있나요? 가능하죠. 왜냐면 제가 지금 달성한 거에서 딱 2배만 하면 가능한 수치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은 공이 3개가 붙다 보니까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그리고 실제 한글로 쓸 때 5,000만 원 이렇게 좀 크게 느껴지는데 이 1억 또 5억은 단위가 갑자기 일자리로 막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이 달성 수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스스로 다르게 생각하면서 15억에서 20억 이 절대적 수치만 보면 커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2025년 정도에 달성한 순익 10억에서 2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니셨던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BGF 있는 마우스 패드가 표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마우스 패드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절을 되새기기 위해서 새롭게 사지 않고 마우스 패드 그냥 계속 꾸준히 어느덧 보니까 5년째 쓰고 있네요. 매출이 또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럼요. 10월 달에 론칭한 제품들이 있고 그걸 필두로 자사몰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주요 멀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면서 월 매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달성을 하고 있고 제가 계정들을 좀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계정 하나만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말에 론칭을 한 거예요. 지금 이번 달로 치면은 3개월 정도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30일 합계 기준으로 한 1억 1,200에서 실결제는 뭐 1억 400 정도 나왔는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연말에 공동구매도 잡혀 있어요. 인플루언서분 이번 달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달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근래 희소식은 저번 주에 저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이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 제품도 있고 이것도 지금 직전 한 달이에요. 기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매출은 1억 6천 찍혀 있고 광고비도 네. 1200이면 사실은 10% 미만으로 광고비를 소진을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아쉬운 건 재고가 없어요. 지금 재고가 있었으면 지금 잠정 매출의 로스가 거의 저는 1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발주작 늘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계정 또 3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매출이 한 7천만 원씩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쏠쏠한 계정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로켓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로켓 배송에서 저희 제품을 사입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은 한 번에 1440개씩 가져가죠. 이런 거 가져가면 한 달에만 해도 5000개 이상 바로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로켓 배송의 또 다른 장점이 이게 마진이 제조원가 대비해서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이게 1440개가 들어왔고 한 번 발주 들어올 때 이날 1100만 원어치가 발주가 들어왔죠. 요게 제가 제조원가 대비해서 70% 정도의 마진이 남다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죠.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가 바로 순이익이 찍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뭐 건드는 것도 없고, 자리가 잘 잡힌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도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판매하시는 제품들은 마진이 어느 정도 될까요? 2가지를 말씀드리면, 양산형 브랜드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실제 쿠팡이나 오픈마켓 전용으로만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자사몰 플레이하고 브랜딩하는 제품들보다는 원가율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조금 박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 35% 정도의 마진율을 가져가고 있는 게 양산형 브랜드예요. 근데 그것도 다른 제품에 비하면 높은 거 아닌가요? 엄청 높은 거죠. 왜냐하면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번 달에 시나리오를 좀 짠 거고, 실제 요 수준에 준하게끔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 달입니다. 여기 원가를 보면은 3,300원에 부가세 10% 더한 금액이 이제 원가일 텐데, 대략적으로 한 3,630원 정도가 만개 제조했을 때 개당 원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3만 개 발주를 들어갔어요. 근데 원가가 또 어디까지 떨어지냐? 2,600원까지 거의 700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진율 계산한 거는 여기 표를 보시면 광고비를 보수적으로 저는 10%를 이미 잡아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뺀 금액, 거기에서 모든 비용들을 다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마진율이라는 거죠. 실제 여기서 마진율을 보시면 왜 네. 광고비를 10%를 잡았는가? 양산형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지금 전체 매출 1억 6천만 원에 광고비 1240만 원 쓴 거거든요. 단순 계산을 광고비를 매출 대비해서 얼만큼 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1237 뭐 이 정도에다가 1억 6천만 원 나눠보면은 진짜 한 7.7% 정도의 광고비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광고비를 전 더 러프하게 10%를 잡은 거예요. 이때는 순 마진, 정말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저한테 떨어지는 그 마진 자체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죠. 마진율도 제가 10,000개 발주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마진율이 비약적으로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양산형 브랜드인 거고요. 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면 미디어 커머스에서의 마진율입니다. 아니 지금 80%가 넘어가는데요? 그쵸. 원가율이 지금 8%, 뭐 높아봐야 지금 15%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요 제품이에요. 요 지금 매출 나오고 있는 브랜드 마진율이 이렇게 높다. 물론 미디어 커머스에서 마진율이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광고비, 우리가 오픈마켓 같은 경우 쿠팡이나 네이버나 다른 셀렉스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에 따른 트래픽도 많이 몰리는데, 자사몰을 운영을 하게 된다는 자체는 외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제품 여기서 팔아요 라고 홍보를 해서 또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진율을 좀 높게 가져가되 광고에 그만큼 힘을 더 실을 수 있는 캐파를 키워놓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거는 좀 잘 되고, 저번주에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승인이 났던 제품에 대한 원가율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건강식품 카테고리는 한 개 옵션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벌크 단위로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일한 상품이어도 뭐 6개가 잘 나가는지 4개가 잘 나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직전 일주일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2박스, 4박스, 3박스, 6박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한 개를 안 산다는 얘기죠. 여기도 매출 캐파를 보면 2개짜리 137개 사고 4박스짜리를 또 71개 사고, 그럼 이게 마진 구조도 한 박스를 포장해서 배송으로 보내는 것보단 6박스 포장해가지고 배송비를 한 번 부과되는 게 그만큼 마진액도 더 크니까, 직관적으로 계산을 해본 시트를 보여드리면 한 개짜리를 팔았을 때는 마진율이 40%인 거예요. 근데 2개짜리를 팔았을 때는 43%, 3박스 48, 6박스를 구매했을 때는 마진율이 한 박스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은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한 박스 그 이상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서 이런 재구매뿐만 아니라 벌크 단위에서 한 번 구매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의 마진을 챙길 수 있는 카테고리가 이런 건강식품 카테고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조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부업을 21년도에 건기식 카테고리를 들어갔을 때 위탁 판매로 조금씩 하면서 사업의 그릇을 계속 키워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본금이 사실 100에서 150만 원 사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탁 판매와 사입으로 좀 접근을 들어갔었고, 거기서부터 시드를 조금씩 불려가면서 건기식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한 7, 8개월 차에 저의 첫 브랜드 제품들을 론칭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부터는 제 제품에 상표를 달고 나오는 브랜드 제품들을 제조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저도 처음에 제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 파트너로서 잘 이어가고 있는 대표님 덕분에 에모큐 100개로 시작을
시작을 할 수 있었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그런 부담 없이 그리고 소액 자본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시장 반응이 확실히 인내하면서 그때부터 재고에 대한 증량 발주들을 이어나가면서 성장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순마진 구조 자체가 위탁을 하는 것보다도 제조 단으로 넘어갔을 때 마진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처음에 또 100개 만들 때보다 1000개 만들 때 그 단가가 좀 더 다운이 되고 5000개, 10,000개 또 40,000개 발주 단위로 들어갈 때는 확실히 단가가 또 다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가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진짜 50-60% 구조가 나와요.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1인으로서도 한 40억까지는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판매하시는 상품도 좀 네. 보여줄 수 있나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공개하기는 쉽지는 않고 왜냐면 이게 또 요즘에 카피를 또 금방금방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워가지고 제품 공개는 좀 건강식품 쪽이 연예인들 써서 하는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대기업들이 연예인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플레이하는 전략들도 있지만 사실 그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 자체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시장이 충분히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연예인을 기용해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조용한 틈새 시장들이 있거든요. 연예인을 기용해서 플레이하는 대기업들이 건들지 못하는 그 시장을 건드리면 충분히 여기서 수익 구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들이 되게 무궁무진한 카테고리가 건강식품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소비자들이 대기업 상품이라고 해서 꼭 대기업 상품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함량을 비교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똑같은 오메가3면 동일한 원료고 동일한 오메가3라고 했을 때에는 500mg을 더 비싸게 파는 대기업 제품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한데 함량이 1000mg으로 높은 것들을 구매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브랜드 의존도 자체가 대기업 제품도 관심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론칭하는 소형 브랜드 제품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나는 시스템입니다. 시작하시는 분들의 초기 자금은 얼마 정도면 될까요? 저도 사실 초반에 100에서 150만 원 사이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업으로 접근을 해서 위탁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는 제조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을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만의 제품을 100개 MOQ로 소량 제조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솔직히 정말 저렴한 원료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패키징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라벨 디자인 비용들도 요즘에는 그런 제조 플랫폼에서 저렴하게 한 10만 원에 해주는 경우들도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라벨 디자인 원가 제조하고 부자재 수급하는데 이미 한 60만 원 정도 러프하게 잡는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마케팅 비용이나 혹은 상세 페이지 비용에다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도합 100만 원 이내에서 시작해 볼 수 있는 사업이죠. 저는 제조단으로 시작을 바로 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소량 자본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10,000개, 40,000개 단위로 발주가 제가 성장을 해온 거거든요. 저도 물론 중간에 돈맥 경화라고 하죠. 돈이 좀 웃기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무재고 사업이 아닌 유재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되면 잘 될수록 조금씩 돈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이제 아버지께 조금 더 돈을 차용을 했던 경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선정산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자금줄이 좀 막힌다고 했을 때는 다시 재발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수료 조금 아까워가지고 1% 내외입니다. 사실 수수료도. 그것도 투자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더 큰 캐파의 매출을 만들어내갈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거머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저는 자리를 잡고 있고 자금의 흐름도 되게 넉넉하게 좀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아버지께 다른 건 사실 안 하고 그냥 카드를 사용하시라고 드렸거든요. 그냥 마음껏 쓰시라고. 예, 마음껏 쓰시라고 그냥 제가 카드를 드렸습니다. 뭐 그냥 다른 플렉스가 없습니다. 남들 명품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돈이고 5년 전 애플워치 아직도 계속 쓰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서 가장 뿌듯하거나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는 그냥 아버지나 가족분들한테 한도 없는 카드나 맛있는 거 좀 사드리는 게 가장 만족도 높은 소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후임 어릴 때부터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은인이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매출도 크게 하시고 순수익도 크신데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잖아요. 제품만큼 성장하는 게 가능할지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사실 보여드렸던 제품 자체가 제가 저 계정을 원래 다른 방식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저 제품 론칭한 지 지금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는데 저 매출이 나온 겁니다. 지금 재고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수준이지 그만큼 언제든 들어가면은 바로 매출이 나오는 전략이라서 후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더라도 이 전략만 좀 잘 알게 되신다면은 어느 누구든 이걸 그대로 차용하셔가지고 다른 상품들, 다른 키워드들만 접목해서 이 전략을 플레이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는 시장이죠. 그 전략을 조금 알려줄 수 있나요?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 홈쇼핑이 대한민국의 아직 건강식품 시장, 뷰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뭐 상반기나 중반기나 하반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신규 원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알파시디 유행했고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파비플로라라고 하는 그런 신규 원료들도 작년에 듣도 보지도 못한 원료
신박한 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신규 원료를 계속 띄우기 위해서 또 PPL도 같이 하고 있고, 그거와 짬뽕해서 홈쇼핑이랑 PPL을 같이 엮다 보면은 그럼 그 원료들을 먼저 홈쇼핑 모아라는 앱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신세계나 현대나 이런 홈쇼핑 방송사에 론칭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키워드들을 잡으신 다음에 언제든 들어가셔가지고 플레이를 들어가게 되시면 뭐 위탁 판매라든가 아니면 바로 사입이라든가 제조단으로 넘어가셔서 브랜딩을 하게 되시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시장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홈쇼핑에서 띄우는 그 원료들 자체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한 3년 정도 늦어요. 조금만 관심 갖고 GPT나 AI한테 현재 해외에서 향후 3년 동안 유행하는 원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걸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고 있으면 뒤늦게 대기업들이 좀 띄어서 마케팅을 대신해줄 때 그 낙수 효과를 가장 먼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장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카테고리가 건강식품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양산형 브랜드들 위주로 좀 성장을 해왔던 것도 있었지만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여러 번 또 브랜딩 론칭을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게 결코 헛되이지 않았고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면서 다음 브랜드 론칭할 때는 이런 걸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는 브랜딩 제품을 좀 본격적으로 키우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올해는 좀 더 기반을 마련을 해두고 내년에 한 300억까지 매출을 높이는 게 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이 시장이 실행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주변에 많은 정보들도 뿌려져 있지만 지금 시작을 해도 사실은 늦진 않거든요. 그냥 늦었다 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거잖아요. 빚 7천만 원이었던 저도 사실 그 당시에는 진짜 더 정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전략들만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시드를 모으고 더 높은 성장을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성장을 하다 보면 주변에 만나는 분들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 분들의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나의 의지박약, 각심삼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행력이 좀 낮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계속 시각화를 하십시오. 주변에 붙여놓고 목표를 이미 달성한 현재 완료형으로 나는 이미 2026년 순익 20억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놓고 주변에다가 다 말을 해놓으십시오. 목표 시각화를 하게 되면 그 목표에 언젠가는 다다라 있더라고요. 빚 7천만 원이었던 저도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정직한 카테고리는 이만한 게 없긴 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바로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